안녕하세요. 2026년도 안전항공 훈련 평가 지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항공 훈련 평가 지표는 훈련 기획 및 설계, 훈련 실시, 훈련 단계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평가 지표 설명은 훈련 기획 및 설계와 훈련 완료의 공통적인 부분과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공공기관의 훈련 실시 단계로 구분되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훈련 기획 및 설계, 훈련 완료 단계의 평가 지표입니다. 훈련 기획 및 설계, 훈련 완료 단계에서의 공통 지표입니다. 1-1-1 훈련 준비 과정의 충실성입니다. 훈련 준비 과정의 충실성은 기존의 어떤 보여주기식 행사 준비에서 실질적인 재난 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훈련이 내실 있게 기획되고 준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어떤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기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먼저 진단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취약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인적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안전 관리자의 부재 등이 취약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적 부분뿐만 아니라 물적 자원 측면에서도 노후화된 설비도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내부적인 취약성 부분인 거고 시설이나 어떤 재난 유형이 가지고 있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도 취약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근 하천이 범람 가능성이 있다던가 또는 주변 공장에 유해물질 누출이 위험이 될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있었던 화재 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매우 협소한 부분들도 모두 취약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훈련은 어떤 취약성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취약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취약성 부분을 식별을 하고 훈련 장소의 위험성을 식별을 하고 그 식별된 위험들을 훈련 시나리오상에 또는 훈련 목표상에 장애 요인이나 상황으로 부여를 해야지만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장소에서 진입로가 협소하다라고 구조적으로 식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실제 협소한 진입로로 인해서 대형 차량이 진입이 불가하고 또 대피자 이송 지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를 장애 요인으로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에 봐주시게 되면 실제 평가 항목은 취약성, 위험성, 그리고 과거 환류, 그리고 기존 훈련과의 차별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 훈련에 적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두 다 훈련에 적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매우 우수. 일부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수. 보통은 취약성도 있고 위험성도 식별이 됐고 과거 훈련 노력도 있고 기존 훈련과의 차별성은 있는데 실제 대부분 훈련에 반영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보통의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한번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작년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훈련 컨설팅 시 전문가가 참여해서 위험 요소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빙 자료를 보시게 되면 실제 사진도 있고 현장에 가서 전문가분들과 회의나 협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위험 요소가 식별이 됐고 그 위험 요소가 시나리오나 훈련에 적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왼쪽 사례 봐주시게 되면 실제 위험 요소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훈련 대상 건물 주변에 소나무가 있어서 산불에 취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위험 요인으로 식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식별된 위험 요인들이 상황 판단 회의라든가 토론 기반 훈련 자료에 이렇게 반영이 돼야지만 실제 위험 요인이 식별이 됐고 훈련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관의 취약성, 장소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그리고 과거 환류에 의한 부분들, 기존과의 차별성은 모두 식별은 다 많이 하십니다. 다만 이를 훈련에 적용하는 부분들은 훈련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상황 판단 회의의 자료, 그리고 토론할 때 토론 기반이 되는 자료에 모두 반영해 주시면 실제 훈련 준비 과정이 충실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2 훈련 준비 과정의 참여도입니다.
훈련 준비 과정의 참여도는 컨설팅 과정에서 훈련 주관 기관의 준비 과정이 얼마나 적극성이고 성실하게 준비가 되었는지, 이를 통해서 훈련 효과가 극대화되거나 훈련 성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컨설팅 과정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의 서명보나 사진 등을 바탕으로 해서 기관이 참여한 노력도를 보았다라고 하면, 즉 제출 서류로 형식적인 부분들의 충족 여부를 보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떤 서류의 형식적인 충족 여부보단 컨설팅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문제라고 하는 재난 상황을 놓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접근했는지 보시는 겁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훈련 대상 시설이 일반 시민이나 지역 주민이 활용하는 시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역 주민의 훈련 과정에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고 의사결정자의 재난에 대한 참여는 실제 재난 대응 역량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관장의 참여 기록은 있으나 형식적으로 결재나 서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참여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주셔도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평가를 할 때 참여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참여가 됐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리더십, 협력, 참여의 적극성, 그리고 참여 기관의 의사소통, 그리고 국민 참여, 그리고 컨설팅 이후에 보완 사항이라든가 또는 훈련 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하고 노력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훈련 준비 과정의 참여도입니다. 1-1-3 훈련 목표 작성의 충실성입니다. 훈련 목표는 훈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어떤 행정 문서의 한 항목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검증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명확성과 구체성, 정합성, 그리고 측정 가능성, 도전성이라고 하는 4가지의 평가 항목이 갖추어져 있어야지만 훈련 목표의 작성이 잘 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명확성과 구체성은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용어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진 발생 시 대피를 10분 이내에 완료한다던가 또는 절차를 숙달한다던가 시간이 명시가 될 수도 있고 절차나 프로세스가 작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합성입니다. 정합성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나 당해년도 훈련 기본계획, 상위 계획과의 방향이 일치한다던가 또는 기관 단위의 어떤 재난관리 체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작성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측정 가능성은 성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시간이나 아니면 대피 완료율 같은 이러한 구성 요소를 작성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전성입니다. 도전성은 기존 훈련을 넘어서 어떤 기존 훈련이라고 하면 반복되는 수준을 넘어서 대규모 인명피해라든가 또는 설계 기준 초과 또는 기상관증 최고치 등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을 통해서 기관의 대응 역량 한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 자료를 좀 검토해 본 결과 단순하게 극한 상황만 설정하는 것만으로 충족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극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실제 그에 따른 피해 규모나 대응 활동들이 일관되게 연계돼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규모 7.5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을 했고 설계 기준도 초과했고 그래서 다수 건물이 붕괴가 됐는데 실제 사망자나 또는 인명피해 수준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작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매뉴얼에는 일반적인 절차가 반복적으로 되어 있고 또 극한 상황이면 추가 자원 동원이라든가 무언가 요청,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상황만 극한 상황으로 되어 있지 실제 피해 현황이라든가 또는 대응 활동들은 전혀 극한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훈련 목표가 설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피해 규모 그리고 시나리오상의 어떤 대응 활동, 그러니까 시나리오상의 대응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기관의 뭐 한계를 넘어서 뭔가 광역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다던가 또는 추가적으로 어떤 자원이 동원이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일관되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바로 훈련 목표 작성의 충실성 부분입니다. 1-1-4 훈련 시나리오 내용의 충실성입니다. 훈련 시나리오 내용의 충실성은 훈련 시나리오가 무엇을 훈련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작성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시나리오는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또한 훈련은 기관의 대응 역량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매뉴얼과 훈련을 연결시키는 문서가 바로 시나리오입니다. 아무리 많은 인원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훈련 목표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나리오가 부실하거나 또는 형식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실제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난 대응 역량, 훈련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훈련 시나리오 내용의 충실성은 기존의 평가 관점을 조금 바꿔주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상황 시나리오 그리고 대응 시나리오라고 이야기해서 구성 요건이 충족이 되었는지를 판단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구성 요건의 충족에서 내용의 실질성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시나리오가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성 요건이 과거 재난 대응 사례 또는 시간을은 피해 상황 그리고 대응 시나리오에 있는 대응 단계 이런 모든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번 훈련에서는 실제 그 내용이 실제 재난 대응 상황과 유사한지 그리고 과연 실제 재난 대응 절차의 숙달을 유도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재난 대응 절차를 숙달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서 유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나리오상의 장애 요인이나 돌발 상황 그리고 토론 기반 훈련할 때 다양한 문제로 훈련자들에게 제공이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훈련 시나리오가 잘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훈련 시나리오의 구성 요건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실질적으로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시나리오대로 훈련이 종료가 되었을 때 기관이 매뉴얼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도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훈련 시나리오 내용의 충실성은 극한 상황, 과거 사례 분석, 그리고 불확실성의 요소, 그리고 임무와 협업 절차, 그리고 훈련 목표와의 연계성입니다. 1-1-5 훈련 시나리오 실행의 가능성입니다. 이 지표는 훈련 시나리오가 실제 재난 상황과 유사한 환경이나 조건을 반영을 하고 실제 현실적 여건에서 무리 없이 실행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1-1-4가 어떤 시나리오 내용의 충실성을 판단을 해서 무엇을 훈련할 것인가를 평가했다라고 하면 1-1-5는 시나리오의 실행 가능성으로서 실제 이 시나리오와 유사한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지표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시나리오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의 대응 절차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 매뉴얼과 일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나리오가 동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매뉴얼 개정으로 이어질 수가 없을 거고 실질적으로 훈련이 끝난 이후에 훈련 완료에 관련된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원입니다. 따라서 시나리오에 포함된 어떤 자원 동원의 내용이 실제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실제로 동원할 수 없는 자원을 전제로 하는 시나리오는 실제 훈련 현장에서 어떤 혼선만 초래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충실하게 작성된 시나리오는 훈련에 참여한 참여자로 하여금 단순히 절차를 어떤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난 대응을 체험하게 하는 어떤 기반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 가능성 부분들은 확인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행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는 실제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본 시나리오가 수정 없이 즉각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만큼 현실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상에 현장 지휘소를 재난 발생 지점 인근에 즉시 설치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으면 저희는 실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에 어떤 현장 지휘소의 설치 절차가 어떤 실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장비나 인원 또 접근 경로를 기준으로 작성이 돼야지만 훈련 당일 실제 지휘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훈련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작년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헬기 열대 즉시 투입 또는 특수구조대 500명 30분 이내 현장 도착이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당 기관이 헬기가 열대가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즉시 투입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시나리오상에 열대를 어떻게 투입할 건지 동원 요청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지원 요청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원에 관련된 동원은 절차와 함께 그 양이 재난 규모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지만 훈련 시나리오 실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훈련 기획이나 설계 파트였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이제 훈련 환류 부분에 관련된 평가 지표도 실질적으로 공통된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도 공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 금년도 개선 과제 도출의 적절성 부분입니다.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개선 과제가 도출이 되고 실질적으로 도출된 과제가 매뉴얼이나 또는 다양한 정책에 반영이 돼서 재난 대응 체계에 변경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훈련 목적은 훈련 자체를 잘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관의 어떤 대응이나 복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훈련 결과로 도출되는 문제점은 훈련 진행 과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재난 대응이나 복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못된 예제를 보게 되면 작년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훈련 참여자의 역할 숙지 미흡, 상황 보고 지연, 아니면 통제관 운영 미습, 미흡, 미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역할 숙지가 미흡하고 상황 보고 지연은 실질적으로 모든 기관들이 유사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을 식별하는 건 기관의 어떤 대응 역량이나 취약성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역할 미숙이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든다면 대규모 이재민 발생을 했는데 임시 주거 시설의 확보 절차가 부재한다던가 아니면 상황 보고 지연이 되었는데 단순 상황 보고 지연이 아니라 상황 보고에 관련된 절차는 있었는데 재난이 야간에 발생하다 보니까 당직하는 체계와 비상 소집 체계가 연계가 되지 않아서 뭔가 어떤 재난 대응 체계에 공백이 발생했다던가 이런 부분으로 미흡했던 원인 부분들이 도출이 돼야지만 실제 이 부분을 개선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금년도 개선과제 도출의 적절성 부분은 2026년도 훈련평가 지표는 각각 개별되어 있는 독립되어 있는 평가 지표가 아닙니다. 우리 아까 준비 단계에 있어서 1-1-1 충실성이나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기관이 설정한 취약성이나 또는 훈련 장소의 위험성 또는 복합 극한 상황이 설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실제 3-1-1에서 개선 과제로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휘 통제, 기관 간 협력, 자원, 인명보, 상황 보고 및 전파, 수습 복구 단계
이런 문제점들이 기관의 취약성이나 또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또는 비구조적인 위험들, 이런 부분들과 연계를 통해서 문제점이 식별이 되고 개선 과제가 도출이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개선 과제 도출이 적절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평가를 하실 때 과연 훈련을 더 잘하기 위한 과제인가가 아니라 실제 재난 대응 발생을 했을 때 대응이나 복구 체계에 있어서 개선할 부분들은 뭐가 있는 것인지, 또는 훈련 준비 단계에서 어떤 기관이 설정한 취약성, 위험 요인, 극한 상황이 설정이 됐는데 단순 설정만 된 게 아니라 이게 훈련 실시를 통해서 개선 과제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취약성, 장소 위험성, 극한 상황 등이 개선 방안에 도출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 이러한 개선 과제들이 이행이 됐을 때 실제 재난 발생 시 어떤 재난 대응 역량이나 어떤 재난 대응 체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3-1-2 금년도 개선 계획 수립의 적절성입니다. 3-1-1이 개선 과제가 적절하게 도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출된 개선 과제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재난 대응 체계로 반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문제점 반영 수준, 계획의 구체성, 그리고 그 계획이 가지고 있는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3-2-1 전년도 훈련 결과 후속 조치 이행률입니다. 3-2-1이 올해 처음으로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많은 기관들이 훈련을 실시하고 개선 과제를 많이 도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출된 개선 과제가 실제 결과 보고서에만 남아 있을 뿐 실제 어떤 매뉴얼 개정이나 대응 체계 또는 협업 체계 시설 복구, 보호 조치 시설 등 변경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에서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이 되고 이를 통해서 악순환이 된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3년,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23, 24, 25년도 3개의 연도의 훈련의 문제점 개선 방안이 있으면 그 개선 방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입니다. 다만 3-2-1은 노력만 있다라고 해서 점수가 부여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반드시 매뉴얼 개정, 또 지침이나 각종 어떤 정책에 반영이 되었다거나 또는 비상연락망 재편이 되거나 지휘체계가 조정이 되거나 절차나 아니면 프로세스가 바뀌었거나 또는 어떤 장비나 물자 구입에 있어서 부족분이 있었는데 실제 새로운 장비나 물자가 구입됐다라는 어떤 실적들, 또는 유관기관이나 민간기관과의 어떤 협약서 등 실제 변경된 노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난 대응 체계에 반영되어 있는 산출물이 있을 경우만 점수로 부여가 됩니다.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예산 편성이 완료가 됐다던가 또는 실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안 됩니다. 모두 공통된 기준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3-2-1은 전년도 훈련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는 과제에 해당되는 산출물만 인정하는 부분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의 범위는 3가지 형태입니다. 1개년만 포함해도 되고 2개년, 3개년을 포함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원칙은 25년도 개선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은 25년도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분모는 25년도 개선 과제 수고, 분자는 25년도 이행 완료 과제 수입니다. 아니다. 우리는 23년도에 훈련한 이후에 이행된 개선 과제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분모는 23, 25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우리는 23, 24, 25 모두 포함되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3개년을 분모로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원칙은 전년도 25년도 개선 과제에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고 분자와 분모의 기준 연도는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